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사회행위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사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고무적인 판결을 소개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소유로 상속되도록 한 것이 이혼 재산 분할의 경우 등과 비춰볼 때 사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양수씨는 한일은행의 김채무씨에 대한 960만원의 대출금 채권을 2020년 8월 5일 한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습니다. 김채무씨 아버지 김부친씨는 남오친씨와 결혼하고 45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75세를 일기로 2021년 8월 27일 돌아가셨고 슬하에는 김채무, 김두울, 김당원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재산으로는 경기도 삼성동 소재 한일아파트 1004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 남오춘씨가 9분의 3, 자녀들의 각 9분의 2씩이었는데 자녀 3명과 남오춘씨는 2021년 12월 14일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남오춘씨 단독 소유라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양수씨는 남오춘씨를 피고로 하여 피고와 김채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12월 14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9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로 사행위 취소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오춘씨는 자신은 김부친과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망인의 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항변하였으나 제1심은 이양수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남오춘씨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자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인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로 미달하는 가소한 경우에도 사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 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전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 9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담보로 아들 김채무씨를 채무자로 하여 3천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마친 후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김채무씨의 어머니와 김채무씨 두 사람뿐이라면 상속 지분은 각 5분의 3 및 5분의 2입니다. 금전으로는 5,400만원 및 3,600만원입니다. 그 채무 초과 상태인 김채무씨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 5분의 1을 포기하고 어머니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등기가 맞춰졌을 경우 김채무씨의 대출금 3천만원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중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 김씨의 법정 상속분 3,600만원에서 수중액 3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원이 김씨의 상속분이 되므로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회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사회행위가 인정되면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의 지분 이전 또는 가액 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채무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9분의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가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는 남오친의 구체적 상속분, 아파트 1004호 지분 전부, 즉 단독 소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범위 타당하므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김채무의 채권자인 이 양수를 해야 하는 사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모친은 1976년 11월 12일 망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뒤 망인이 2021년 8월 27일 사망할 때까지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다. 나 씨는 망인의 소득 갈등을 돕거나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함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나 모친의 긴 혼인생활 기간 2004호가 망인과 나 모친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약 27년간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나 모친의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1004호에 대한 나 모친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망인은 2021년 8월 27일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망인과 나 모친의 자녀로는 3명이 있으나 둘은 각자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이고, 김채무는 무자력이었던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나 모친이 상당 기간 망인을 돌보고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나 모친이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부부관계를 이어오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을 돌보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과 나 모친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1004호에 대한 나 모친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 증가, 유지 및 감소 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회성이 문제된 사건이기는 하나, 이혼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까지 고려해 보면 김채무가 이 1004호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9분의 2를 포기함으로써 나 모친이 9분의 5 지분, 나머지 두 자녀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분, 즉 단독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 포기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고, 상속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에 가까워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적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된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한다는 의도하에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나 다름없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 후 포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행위로 취소하여 나 모친과 망인의 거주였고, 현재는 나 모친의 유일한 거주지인 이 1004호에 대한 나 모친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양수시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출금 채권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받아 유일한 상속재산을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특히 어머니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까지 사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